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술 명리학 연구소의 갑술 안태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간 지지 중에서도 이제 지지의 개괄적인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지지의 이제 개별 특성에 앞서서 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 후속으로 지지의 각 개별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지요. 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꼭 부탁을 드렸어요. 이 명리학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음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음양은 균형을 의미하고 또한 첫 시간에 배웠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양의 균형을 담은 목, 화, 토, 금수의 나가는 향방성, 방향성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목, 화, 토, 금수는 각각의 음양을 보듬고 있기 때문에 목에도 양의 목이 있고 음의 목이 있고 해서 수에도 우리가 음수와 양수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개가 있는데 말씀드리기를 제가 천간은 양의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에는 병정이 있고 토에는 무기가 있고요.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 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을 우리가 10개에서 십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던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제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제가 한자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보다도 우리가 띠로다가 예를 들어서 쥐띠라든가 소띠라든가 범띠, 그 다음에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개띠, 돼지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자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의 12개의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의 하나가 놓여있는 구조적 특성을 우리 한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간에는 이렇게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수가 있고 음의 수가 있다라고 명징하게 목화 토금수 5개에 따라서 2개씩 우리가 안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지도 똑같이 12개를 가지고 안배를 하게 되는데 2개씩 하면 2개가 남아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토가 천간에는 2개가 있지만 지지에는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배속이 되더라. 그렇게 된다면 총 나머지 8개가 목화 금수에 배속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천간을 부를 때 갑 이렇게 부르지 말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자,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놓이는 공간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나라고 하는 일간이 놓이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 일간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향방과 방향 그 다음에 나의 성패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가장 예시를 들어서 오늘이 21년 가령 6월 29일 14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사주팔자 명식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금년 21년은 소띠니까 신축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6월 달은 갑오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9일 오늘은 무신일, 그러고 요 두 시는 기미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답니다. 자, 여기가 천간, 즉 내가 놓이는 공간이고,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는 12개인데 4개가 놓였습니다만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기준으로 무조건 내가 생하는 것이 있고 나를 생하는 것이 있고, 나가 극하는 것이 있고 나를 극하는 것이 있고, 또 나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즉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는, 지지를 보는 관점은 총 몇 개냐면 5가지다. 내가 생하는 것이 있고 나를 생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극하는 것이 있고 나를 극하는 것이 있고, 나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5개를 나, 일, 돈, 명예, 공부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저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이제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북극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나눠 보죠. 여기가 정북쪽이에요. 정북쪽은 무엇이 놓이냐면 자수가 놓이고, 정남쪽은 오화가 놓이고, 이 정동쪽은 묘가 놓이고, 정서쪽은 닭띠가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중간중간을 따져보면 2개씩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8개를 배속을 하는데, 자 뒤에 오는 것은 소띠라고 해서 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요 인, 그 다음에 또 진, 토,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오, 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신이 오고, 술토가 오고, 해수가 오더라. 자, 띠로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 쥐띠, 소띠부터 쭉 해서 마지막이 돼지띠로 가.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오늘의 행운 이런 걸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쥐가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에 돼지가 나와. 그 순서가 바로 이렇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수라고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한번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12개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북쪽을 중심으로, 여기 북쪽이에요. 정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이고, 여기가 지금 서쪽이 된답니다.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자, 또 하나 이렇게 하나를 나눠보고요. 또 이렇게 나눠보고, 또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고요. 여기 북쪽은 당연히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본다면은 북쪽이니까 여기가 수가 들어가는 공간이 될 거고요. 여기 임묘지는 동쪽이니까, 그렇죠? 저기서 봤을 때는 목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사오미는 남쪽이니까 여기 오행으로 보면 화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이니까, 서쪽이니까 여기는 금이 관장하는 공간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수, 자수, 아까 우리가 이 천간을 읽을 때도 간목, 을목 이렇게 제가 읽어달라고 했었죠. 이렇듯이 지지도 해수, 자수, 인목, 묘목, 그 다음에 사화, 오화, 신금, 유금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목에는 목화토금수 천간에는 2개씩 배속이 돼서 아주 간단했는데, 지지에는 12개다 보니까 토가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이렇게 이 토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돼요. 어떤 계절의 시작이 있죠. 어떤 계절의 시작이 있어요. 자, 겨울의 시작은 어느 달로부터 시작되냐면 해월로부터 시작된다. 해월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기를 가지고 양력으로 우리가 따질게요. 11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1월 달이 돼요. 인월이 2월 달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놓이는 것들, 이렇게 수의 해자축의 앞에 놓이고, 그다음 임묘진 봄의 앞에 놓이는 인, 사오미 여름의 앞에 놓이는 사, 가을에 신유술의 앞에 놓이는 신,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인, 신, 사, 해. 이것을 우리가 시작을 한다, 계절의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요 중간에 보게 되면은 자가 있고 묘가 있고 오가 있고 유가 있어요. 어떤 계절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계절의 시작에 가장 왕한 기운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겨울, 한여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오묘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오묘유, 이거는 아주 왕한 기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사오미의 마지막과 계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토 진술충이 4개를 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이 진과 술과 축과 미를 우리는 마지막에, 왜? 여러분, 겨울이 다 시작이 돼서 한겨울이 되고 나서 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환절기가 오죠. 그 다음에 한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기 전에 환절기가 오죠.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기 전에 환절기,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환절기. 이 환절기를 의미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 인신사회를 놓게 되면 어떤 시작을 잘하고 철부지의 습성이 있어서 돌아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용어를 하나를 쓸게요. 혹시 여러분 역마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살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역마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내 기운이 왕해서 가만히 있기가 뭐해? 주체할 수가 없어. 나를 아름답게 드러내야 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또 제가 용어를 하나를 쓰면 도화살 들어보셨죠? 이거를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돌아다니고 막 아주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나를 드러내고 하기보다는 현상을 지키면서 이걸 우리가 수성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다라든가, 또는 재물에 관심이 있다라든가, 어떤 생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화개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화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자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오늘이 무신일이에요. 요 무토 천간의 무토 양토를 놨죠. 양토를 놓은 사람이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양금을 낳네요. 그렇죠? 인신사에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 사람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기운, 돌아다니려고 하는 기운, 또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기운. 어떤 기운일까요? 돌아다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은 너는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전략을 짜고 무엇인가를 궁리해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직업을 가지라 하기에는 역부족이야. 어떤 거, 그래, 너 스포츠 선수야, 너 군인데, 특히 이렇게 신금을 놓게 되면 금의 영역이라 총칼포를 놔서 군인, 경찰, 소방, 교도관, 이렇게 좀 우리가 다소 좀 피를 범직한 직업, 센 직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직업으로 보내면 아주 딱 좋은 팔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오묘를 놓게 되면 도화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역마는 그냥 빨빨거린다, 돌아다닌다 이런 개념보다도 활동, 이게 스케일이 크게, 아주 그냥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다는 의미예요. 특히 외국하고 인연을 많이 맺는 팔자.
옛날엔 뭐 지금이야 뭐 아주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역마 하면은 전 세계를 우리가 휘잡고 다니는 어떤 불의한 사람들. 도화 그러면은 자기의 끼를 아낌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가 또는 어떤 패션 스타일리시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을 예쁘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직업과 가장 잘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진술충미의 화계를 놓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거둬들이려고 해. 자, 그러면은 거둬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태어나서 나는 재물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태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이분은 자기 영역에서 이러한 직업의 업상을 놓고선 열심히 한 길을 간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역마를 많이 놓거나 도화를 많이 놓으면 단점이 하나 있죠. 지속성. 다시 얘기해서 인내력과 어떤 우리가 집중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호기심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칫해서는 직업이 100개가 될 수가 있어요. 직업이 100개가 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다재다능하다. 다재다능하다는 것은 재주가 많으면 밥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삶이 공무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들을 쭉 보면은 한 길, 쥐도 말이에요. 한 구멍을 열심히 파면은 팥도 보고 콩도 본답니다. 근데 쥐가 이 쥐가 이런 쥐들이야. 여기도 팠다 저기도 팠다 하면 안 나와. 굶어주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우리가 오랫동안 갔을 때 역마라고 해서 반드시 돈이 없고 도화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 왜? 도화도 우리가 스타들 보자고요. 그렇죠? 그 길을 쭉 가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진술충미를 놓게 되면은 어쨌든 계절의 변환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사람들, 자, 역마와 도화는 성격이 어떤가요? 나를 드러내니까 저 사람을 보면 알아. 얼굴에 드러나. 그런데 이 진술충미를 놓게 되면 어떻든가요? 잘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천간에 이렇게 술을 놓거나 토를 놓게 되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죠. 지지에 이렇게 놔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성 그러면은 관념적으로는 이래요. 아주 상냥하고 애교가 많고 하하호호하고 막 이렇게들 느끼잖아요. 우리 관념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놓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런 기운이 좀 떨어져 다소. 그렇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인신사의 자오묘유 진술충미를 지금 이제 12개를 가지고선 이렇게 수, 목, 화, 금으로다가 나눠서 보는데 토는 각각 이렇게 각 계절이 끝나는 곳에 놓여 있죠. 이게 뭐냐? 이 토를 가지고 우리는 환절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각 계절에 왕한 기운이 있는 자오묘유에 감기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걸린다? 환절기에 걸려요. 그래서 보면은 축월 1월 달에 감기 환자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봄에 여름으로 가기 전에 진월, 이 4월 달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사오미에 7월 달, 그 다음에 다시 술에 10월 달.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는 독감 백신을 꼭 맞으셔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에는 반드시 계절의 변화가 온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인생으로 바꿔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 신이 아니고 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에 술이 될 수도 있고 축이 될 수도 있고 이래 돼요.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일간 내가 나가 요 진술충 및 진을 지지에다 놨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계는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을 담는 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육친으로 관점이 세 가지예요. 육친의 관점이 있고 심리적 관점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대개 보면 이 영역들이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우자 관계가 끝까지 간다거나 아름답게 우리가 해로를 하거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불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술충미를 나의 일지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자신을 공교하게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서 배우자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육친의 관계에서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재물을 취한다, 또는 어떤 일들의 결과를 본다 한다고 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12개를 목화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불러보면 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의 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묘는 음의 목이다. 그 다음에 진은 양의 토, 그 다음에 산은 양의 화, 그 다음에 오는 음의 화, 그 다음에 미토는 음의 토, 신은 양의 금, 유는 음의 금, 그 다음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토, 해수는 양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진술충, 우리가 자축이묘 사오미 신유술의 12개도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 명리학에 해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거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천간과 지지를 구워 드시면 돼요. 저 이거 다 외웠는데요. 이거 우리가 알파벳 예를 들어서 영어 26자를 다 외운다고 해서 영어에 우리가 도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거 22개 다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특성이 갖고 있는 음양 오행의 기운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을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수에 대해서 이 자축인묘 진사 오미 12개의 지지 가운데 자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음수가 되고요. 이 자지요. 그 다음에 띠로고 본다면 쥐띠가 된답니다. 쥐띠가 돼요. 그 다음에 계절로 본다면 벌써 12월 달이니까 한겨울, 우리가 이 해자축에 여기가 시작이면은 가운데 이 자수는 한겨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워요, 실제는. 근데 12월 달보다도 여기가 가장 추워야 되는데 가장 추운 거는 1월 달이야. 왜 1월 달이 추운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몇 도? 약 한 23.4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우리가 여기를 자오선이라 그러고 여기를 기울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북쪽, 남쪽이지만 지구의 기울기상 여기가 가장 춥고 여기가 가장 더워. 그래서 이 미토, 미월, 7월 달에 무엇이 있냐면 가장 더운 세 가지가 있죠. 삼복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가장 춥더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쥐띠를 넣은 12월 달. 12월 달도 춥긴 춥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자, 이 쥐는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쥐는 이 자자가 음수인데 보통 이 자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자, 난자,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씨앗이야. 네, 생명의 씨앗. 그러니까 이 자수에서 생명이 시작돼서 축토를 거쳐서 인목에 와서 입춘 때
드디어 우리가 인생의 시작과 계절의 시작과 연의 시작이 시작된다. 왜? 지지는 연, 월, 일시를 보듬는 우리가 기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수를 놓게 되면 하나의 생명을 씨앗을 놓기 때문에 일지에다가 이렇게 자수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은 물의 영역 뜨는 행동이 음전하다, 조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수를 놓게 되면 특히 생명의 씨앗을 보듬고 있는 관계로 어떻게 할까요? 아주 조신해요.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일지에 자수를 놓으신 분들 보면은 첫째 점잖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 댐댐이가 우리가 아주 그냥 조신하고, 그러니까 여성은 더 여성스럽고 남성은 더 남성스럽고 더 점잖더라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자자를 놓게 되면 그 집안의 장자 장남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고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 자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시를 자정이라고 얘기하고 오시를 정오 이렇게 얘기를 해. 자시가 몇 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에서 쓰는 시간의 개념은 1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체제에는 1시간마다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24니까 24시간인데 얘는 12개니까 각각이 2시간 체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시가 보통은 밤 23시 30분부터 01시 29분, 01시 30분까지 이것을 우리가 자시라 그래. 자, 그런데 여기가 땡땡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00시 30분 이렇게 이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어저께고 이쪽은 오늘이에요. 여기는 1일이 되고 여기는 2일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시 30분부터 밤 1시 29분 30분까지를 우리가 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개념이 양쪽 일을 한꺼번에 보듬고 있죠. 이렇게. 나머지는 괜찮아. 얘만 그래. 왜 우리가 자를 가지고 쥐를 갖다 저기다 놨을까? 쥐의 발은 몇 개인가요? 앞발이 4개, 그다음에 뒷발이 5개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리답니다. 발가락 수가. 발가락 수가요. 그러니까 어떤 발가락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발가락이. 그래서 이건 뭐냐? 틀리죠. 같은 시간인데도 날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쥐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답니다. 대표로다가 쥐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모든 생명과 시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자를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의 시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자, 맹자, 장자, 순자를 그 학문의 시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여성 이름에서 순자, 영자, 그다음에 희자, 말자 많습니다. 그 자자를 넣는 이유가 아들로라고. 응? 그 자자가 이런 자자를 써요. 그 자는 모든 것의 시초가 돼. 생명의. 그래서 그 생명의 시초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딸을 놓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아들 놓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그러면 자식도 남자아이인 경우가 있고 여자아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남자 선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들 놓으라는 의미를 갖고선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듯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쥐를 의미합니다만 쥐가 활동 공간이 주로 밤이에요. 밤에 우리가 야식 많이 먹죠. 특히 야식 좋아하시는 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쥐줄을 놓으신 분들은 야반제라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쉽게 말해서 야행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쥐를 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그 사람의 타고남을 우리가 보듬는 데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일단 어떤 분이,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을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무엇을 통해서? 만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술 만세력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이런 도식이 나오죠. 나는 무엇인가? 이 나를 기준으로 여기는 전부 누구예요? 육친으로 보면은 나의 배우자, 나의 뭐 자식, 형제, 부모 이렇게 놓이기도 하고, 나의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은 나의 무슨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적 관점으로 보면 내향이냐 외향이냐, 뭐 그다음에 나하고 궁합이 맞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관과 일치 관계 있죠. 여러분이 보시고 나는 어느 곳에 해당되며 이렇게 자수가 놓여 있는지 뭐 축이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자수가 놓여 있다면 일단 나는 점잖은 사람이라거나, 시쳇말로 나대지 않는구나,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수 말고 두 번째, 이 한겨울의 일 지나서 봄에 앞서서 오는 환절기 있죠. 우리가 이제 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자고요. 자, 이 축은 음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토라고 얘기를 하고, 이 축은 띠로 본다면 뭔가요? 소띠예요. 계절로 보면 1월 달이야. 아주 추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인데 너무 추운 겨울 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동토라고 얘기를 한다. 아주 이 겨울의 땅 있잖아요. 언 땅, 시베리아 벌판의 동토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니까 볼까요? 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수의 정전 난자의 새 생명 씨앗을 받아서 이 여과기를 통해서 인목 한 봄의 새싹을 틔우기까지 많은 산고의 시간이 있죠. 이 산고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일간이 있고 이걸 일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천간지지인데 일에 연월 일시에 일에 땅에 있기 때문에 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 일지에 소를 깔았다. 축토를 놨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참을성의 대가예요. 참을성의 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희생 봉사 정신 있죠. 그대로를 닮은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요즘은 소띠 그러면, 전에는 여러분 띠가 소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르신들이. 야, 소띠 그거 고생해. 그렇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소띠 너무 고생한다고. 왜? 축은 액을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소는 어떤 소인 줄 아시죠? 마블링을 위해서 클래식을 틀어주고 삼식 조사료를 제대로 된 걸 준단 말이에요. 밥을 쥐는 안 먹어도 소는 삼식을 다 줘. 요즘 소처럼 행복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노숙자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띠를 놓게 되면 불행하다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좀 버리시고요. 어쨌든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 근면, 그리고 참을성 있죠? 여기에 아이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를 놓게 되면은 대단히,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시자고요. 이 그물을 놨죠? 이 그물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것만. 이 얘기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호불호가 어때요? 분명하더라. 그 다음에 또 진술충미의 사고, 예를 가지고 우리는 4개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 역말을 가지고 살아서 팔팔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생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도화는 너무 왕하다 이래서 우리가 왕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땅 속을 의미해. 땅 자체의 무덤이니까. 그래서 고자를 써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얘는 고 이렇게 이제 무덤 고자 이렇게 고자를 써. 우리가 금고할 때 고자 있죠? 금고 속 깜깜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되는지 모르죠? 이래서 고를 써 생황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축토를 놓으시게 되신 분들은 자기 호불호가 분명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 왜?
이 자수의 정자 난자를 걸러서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한 자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직업 적성으로서는 어디가 잘 맞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뒷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수사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가 또는 애널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프로파일러들이 있죠. 이런 어떤 영역에 있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땅 속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음지가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걸 누군가 바꿔서 지금 바꿨습니다만, 음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던 이 남에게 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주 겉으로 보기엔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가 참을성의 대가들, 아이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성격적으로 어떨까요? 대단히 세심합니다. 소심하고요. 아주 화끈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활동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수를 놓게 되면 사람이 점잖하고, 축토를 놓게 되면 어때? 스케일이 크지는 않지만 꼼꼼하더라. 꼼꼼해짐이 분명하더라. 호불호가 분명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기면 반드시 끝장을 보는 스타일들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는 우직하고, 그리고 이 봄이 되어야지만 성공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소를 놓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소가 언제 이 소가 활동하나요? 겨울엔 쉬잖아요. 근데 내가 시에다가 이 봄을 갖다 놨어. 인묘를. 인시에 태어날 수도 있고 묘시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소인가요? 내가 일하는 공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공간이 나의 말년에 생기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영역들이로구나. 그래서 축토들이 일단은 부자들이 많답니다. 무엇으로? 부동산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옛날에 강남에 땅이 몇 평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지금껏 갖고 있어. 지금껏. 누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을 인의 대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가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여기는 이제 축토를 지나서 인은 드디어 어디로 왔어요? 목으로 왔죠? 목의 시작이야. 그렇죠? 자, 이제 봄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를 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인은 띠로 본다면 범띠예요. 범띠 호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영역들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토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목이 있고 여기에 화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고 다시 목이 있다 그랬죠? 여기 간목은 밑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을목이 뿌리를 딱 내리면서 세상 물정을 알기 시작하는 영역이랬어요. 간목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아주 비계산적이고 순수하고 사랑 그 자체예요. 이렇듯이 간목이, 지지의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비슷한 양목의 성격을 가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비계산적이에요. 아주 순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지에다가 나 밑에다가 일간 밑에다가 인목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떻다고요?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제가 지금 착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는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의 개념으로 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착하다라고 호랑이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축인묘 진섬이 신유술의 12개 중에서 가장 착할 것 같은 띠가 뭐예요? 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토끼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양띠 이런다고. 호랑이띠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띠로다가 또는 지지에 일지에 놓여 있는
이 12 지지로다가 사람이 착하고 착하지 않는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범은 일반적으로 착하지 않는 공격성이 강하니까. 근데 실제는 어때요? 저 땅 속에서 막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려고 하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아주 순수해.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인을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셔도 돼. 물론 착함도 이제 종류가 있죠. 왜?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행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여기에 목이 올 수도 있고 화가 올 수도 있고 토가 올 수도 금이 올 수도 있고 수가 올 수도 있죠. 이 5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무토니까 뭐예요? 토의 일간이잖아요. 토 중에서도 양토의 일간으로서 얘가 간목이 올 수도 있고 신금이 올 수도 있고 개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일간 나는 몇 개냐면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가 아래 일지를 보는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생하냐, 너가 나를 생하냐, 내가 극하냐, 너가 나를 극하냐, 나랑 같은 것일까? 이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5가지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 역량을 사회적, 그 다음에 심리적, 그 다음에 또 육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수한데, 자, 이 범은 활동 반경이 커서 인신사의 역마를 낳다 이랬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활동가이자 야신가야. 범은 몇 시에 몇 시까지 우리가 대개 먹이 사냥을 하냐면 새벽 새벽 그러면 대개 이제 닭이 꼬꼬댁하고 울잖아요. 닭이 우는 시간이 몇 시냐면 대개 새벽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시는 시간으로 보면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까지예요. 요때 누가 우냐면은 닭이 울어. 닭이 딱 울면은 호랑이는 어때요? 이제 철수 먹이 사냥. 그래서 호랑이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누구예요? 닭이야.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와 이 닭 있죠? 요 닭. 닭은 유라 그래. 아까 유라고 썼죠? 예. 그래서 얘네 둘이는 뭐예요? 이걸 원진이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진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닭을 놓은 사람하고 예전에는 띠 있잖아요. 띠가 호랑이 띠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호랑이 띠인데 상대방이 닭띠를 놓으면 어때요? 우리는 원진살이 있어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이 띠를 전에 제가 그랬어요. 당사주 체계의 점 맞추는 형식이 아닌 요즘은 푸는 학문이잖아요. 명리는 그렇죠? 이론이 있는 거예요. 시어리가. 그래서 그 이론대로 이론에 입각해서 간다면 요즘은 요 띠가 아니라 띠는 쓰지 않는다. 자, 무엇을 일지. 내가 호랑이를 낳았어요. 근데 상대방의 일지를 보니까 닭이 있더라. 이랬을 때는 우리가 원진이 있다 이래요. 실제 원진이 있으면 많이 싸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무정지상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 제가 쭉 통계를 몇몇 명분을 쭉 내보면은 원진 귀문이 있는 분들이 오래 못 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를 생해주든지 너를 생해주는 관계에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 배울 거예요. 천간과 지지는 서로 합이 있어요. 이 합은 나와 이 천간은 나를 보는 공간이잖아요. 나 입장에서 너잖아요. 그렇죠? 천간은 나와 너를 보는 공간이니까 합이 있답니다. 합이 잘 맞는 사람 또는 나를 생해주는 것들.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역마의 기운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입춘으로부터. 입춘은 2월 4일 전, 되게 2월 4, 5, 6인데 2월 4일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우리가 연의 시작 그래.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은 분명히 양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네, 띠가 무슨 띠네라고 시작하는 기점은 어디라고? 2월 4일 입춘일이다. 그러니까 구정도 아니요, 1월 1일도 아니다. 오직 2월 4일 입춘일부터 그러니까 금년 소띠는 요 소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2월 4일부터 21년 소띠가 된다. 그러면은 21년 1월 1일부터 요 사이는 무슨 띠예요? 작년이 뭐예요? 소 앞에 나와 있는 띠가 뭐예요? 쥐띠잖아. 그렇죠? 자띠.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무슨 띠라고요? 쥐띠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이미 1월 1일 됐으니까 나는 소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그래서 띠의 기준이자 연의 기준이자 드디어 자축 난자 정자를 통해서 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우리 인생 인간의 시작이 운명의 시작이요. 시기 계절의 시작이요. 연의 시작이요.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간을 배울 때와 틀리 이 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리 공부가 다소 처음에는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이 지지, 천간 지지를 한번 여러분이 습득하는 어떤 장으로서 공부를 할 때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